제3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를 오는 8월 18일 날 오전 11시에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대한민국 건국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로 또 함께 모이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1948년 8월 15일에 탄생한 대한민국을 지우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일 오후에 결코 대한민국 70주년 건국 축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랑하는 우리는 이 특별한 경사를 우리가 함께 모여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에 교통의 요충지인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워 메모리얼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주소는 6110 바운더리 로드 버나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대회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밴쿠버에 계신 애국자 여러분들과 밴쿠버를 방문하시는 애국자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 우선순위로 생각하시고 이번에 꼭 함께 모여주시고 뜨거운 나라 사랑을 여러분 온 몸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는 8월 18일 오전 11시 평화의 사도 앞에서 여러분들을 꼭 뵙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는 한미동맹 약화의 주요 원인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CNBC 뉴스에 기사 하나를 번역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7월 27일에 CNBC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와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 The Liberal World Order, 이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의 포기에 대한 대가. 이 글은 존 하우드 편집장의 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특별히 한미동맹에 관해서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우드가 자기의 글을 세 가지로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 후에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에 옮기고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를 포기하며 국제적인 구조를, 인터내셔널 스트럭처를 흔들고 있다. 두 번째 요지는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약, 영어로는 뭐 간단합니다. The Pacific Partnership, 그리고 파리 기후 협정, 그리고 나프타는 트럼프가 철회했거나 아니면 그것들의 적법성을 의심하는 협정들의 몇 가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런 뭐 그 여러 가지 협정에서 발을 빼려고 한다. 그 효용성을 의심하고 있다. 네. 이런 말이죠. 세 번째 요지는 이것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관리들은 양당, 초당적인 그런 시각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동맹들을 약화시키는 것은 여기 한미동맹도 포함이 되죠. 경제를 해치고 미국을 덜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트럼프의 정책들을 뒤로 밀어내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지금 정부 안에 큰 싸움이 벌어져 있습니다. 트럼프와 또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가는 길과 여기 지금 기존의 전후 질서를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과, 여기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도 여기에 함께 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취임 연설에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미국의 산업을 희생하는 대가로 외국의 산업을 강화해왔고 우리의 군대를 몹시 고갈시키며 외국의 군대들에게 보조금을 주었다. 네, 굉장히 일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 일리도 있지만 이게 뭐 전체적으로 100% 맞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와 힘과 확신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동안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부강하게 만들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미국이 첫째가 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온통 뜯기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온통 미국의 것을 뜯어가서 자기들 배부르게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네, 이 말이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이 말이 100% 다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 이유가 곧 나옵니다. 그는 트럼프는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 즉 시장 중심의 market oriented, 시장 중심의 주요한 민주주의 국가들을 연결하는, 시장 중심으로 하는 그 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국가들을 연결하는 국제적인 경제와 안보 합의, 국제적인 경제와 안보에 관한 합의에 관해서 불평하고 있었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내용들은 바로 이것에 대한 도전이다.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에 대한 불평과 거기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에 그러한 합의들을 창조하는 일을 이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평한다고 하는 The Liberal World Order,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한 중요한 이 우방국들의 그런 합의, 그걸 미국이 이끌어냈다 그것이죠. 미국이 하지도 않은 그런 질서 속에서 미국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주도한 그런 세계 질서였다. 양당의 대통령들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초당적으로 세계무역기구, IMF,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등이 전쟁들을 방지하고 미국의 가치를 진전시키고 미국과 해외에서 번영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동안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든지 이런 전후에 미국이 세운 주도한 이런 세계 질서를 부정하지 않았다. 동의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효과를 발했다. 미국이 세운 전후 질서는 효과를 발했다.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했고 세계적으로 치열한 전쟁이 1, 2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없었다. 세계의 경제는 물가 상승률에 의해 1960년에 비해서 현재 7배가 커졌고 미국의 경제는 거의 6배가 커졌다. 오늘날 미국은 이러한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IMF라든가 나토라든가 세계무역기구라든가 등등 이런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해 약 140억 불을 소비한다. 많은 돈입니다. 그러나 금년 초의 랜드 연구소의 조사는 무역의 확장과 생산성의 증대와 갈등의 방지 및 세계적인 금융제도를 위한 안전보장 조치를 통해서 다 리버럴 월드 오더죠. 미국이 주도해서 이끈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 이걸 통해 미국이 수천억 불의 이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앞서서 매년 이런 세계 질서를 위해서 140억 불 미국이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를 통해서 얻는 돈은 수천억 불의 이득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미국은 이 제도가 펼쳐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 세계적인 이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 여기에 어떻게 이걸 펼칠 것인가에 대해 파격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주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주도했다. 이것은 미국의 외교와 이해관계에 엄청나게 유익했다. 네. 이런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 미국이 주도한 전후의 세계 질서는 미국의 외교와 미국의 이해관계에 엄청나게 유익했다. 불평만 할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랜드 연구소의 정치학자인 마이클 말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성취한 바에 기초해서 볼 때
전후 질서로부터 우리가 가진 것보다, 미국이 가진 것보다 더 심오하게 경쟁력이 있는 이점을 가진 열강은 결코 없었다. 네. 이 미국이 전후 질서를 재편해 놓고 난 다음에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제일 많은 이득을 취했다. 제일 경쟁력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은 공정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몹시 피해를 보았다. 네,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 이것 때문에 몹시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학연구소는 확장된 무역은 최근에 매년 15만 6천 개의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앗아갔다고 추산한다. 이게 10년이 되면 160만 개 정도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잃어버린 일자리들과 상승하는 이민의 규모에서, 그렇죠. 네, 유럽 지금 우리가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예멘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그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이 특별히 중동에서 모슬렘들이 많이 이민을 해옵니다. 거기에 비롯된 문화적인 변화는 일자리 막 잃어버리죠. 이민이 막 몰려오죠. 미국과 유럽의 노동자 커뮤니티에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세계적인 질서를, 자유주의적인 이 세계 질서를 대중영합주의의 포퓰리즘의 봉기의 표적이 되게 만들었다. 네, 이런 부작용 때문에 결국은 이제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 이걸 이제 대중영합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표현이 전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거의 반발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걸 대중영합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리버럴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또한 잃어버린 힘과, 여기 이것은 미국이 전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세운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를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잃어버린 힘과 영향력을 회복하는 일에 열중해 있는 러시아의 지도자들의 표적이다. 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이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 전후의 질서, 이것의 부작용 때문에 미국 내에서 보수주의자들이 특별히 그걸 대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을 했고, 그뿐 아니라 이런 미국이 세운 세계 질서에 대해서 또한 반발하는 세력은 물론 러시아입니다. 바로 지금 그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잃어버린 힘과 영향력을 회복하는 일에 열중해 있는 러시아의 지도자들의 표적이다. 이 세계 질서를 어떻게든지 회파해 보려고 그러죠. 영국 의회는 현재 영국을 유럽연합으로부터 분열시키기 위해 2016년 브렉시트 운동을 지원하는 러시아인들의 은밀한 시도를 조사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연합이 약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 운동을 벌일 때 그것을 찬성했습니다. 그것을 은밀히 뒤에서 지원했습니다. 이것을 영국 의회가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보 당국들은 러시아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해서 미국의 2016년 대선 운동에 끼어들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네, 이런 미국이 세운 전후 질서,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를 이제 거부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 미국이 그동안 세웠던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서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러시아의 푸틴, 러시아가 지금 같은 시각을 가지고 이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를 바라보고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직에 취임한 이후에 국제적인 기구를 잇따라 흔들어 왔다. 그는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약에서 철수했고 나프타를 끝내겠다고 위협했으며 미국의 동맹국들 위에 수입 관세를 타릭을 털썩 얹어 놓았다. 이게 다 동맹을 약화시키는 그런 것들이죠. 결국은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행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2017년 1월 23일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서명을 한 후 취임하자마자 곧 서명을 했는데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약으로부터 미국이 철수하라는 그 행정명령 그걸 사인하고 지금까지 떠받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은 모든 사람이 훔치는 돼지 저금통 같다. 미국은 돼지 저금통이고 다른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와서 이 저금통에서 이 돈을 훔쳐간다. 그런 그 자조적인 그런 표현이고 또 미국인들에게 그 흔들어 깨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물론 사실이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엄살을 부리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손해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전후 질서를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로 만들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또 미국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부작용만 여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심각합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세계적인 파리 협약을 포기했다. 이건 그 좌파는 반대하고 우파는 찬성하는 것이죠.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및 다른 가장 중요한 세계의 열강들과 더불어 체결했던 이란의 핵 야심을 억제하는 거래를 무산시켰다. 이란과의 핵 협상, 이걸 깨뜨려 버렸다. 이건 또 좌파들은 또 반대하고 비판하고 우파들은 또 잘했다 이렇게 찬성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란이 뒤로 그 핵 개발하고 있고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조치를 한 것이죠. 그런 트럼프는 유럽의 동맹국들이 자신들의 방어를 위한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다고 맹비난함으로 나토의 경제적 토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지금 유럽에서 제일 그 경제 강국이지만 미국에 비해서 GDP의 그 퍼센티지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방비에 지출하는 3분의 1,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한 3분의 1, 2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데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몬테네그로는 이 발칸 반도의 세르비아의 바로 밑에 있는 소국입니다. 인구가 60만이 조금 넘습니다. 한 63만 정도가 됩니다. 이 몬테네그로를 침공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왜 내 아들이 몬테네그로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팍스 뉴스의 진행자인 터커 칼슨이 7월에 한 1, 2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몬테네그로를 예를 들면 러시아가 와서 침공하는데 왜 내 아들이 그 몬테네그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길 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나는 당신이 말하는 바를 이해합니다. 나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동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몬테네그로는 나토 동맹국입니다. 나토 동맹국이 이제 공격을 받았을 때에는 나토 동맹국의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를 보호해 주죠. 근데 지금 여기 나토 동맹국인 거기에 제일 큰 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왜 그 나토 동맹국을 도와야 되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심각하죠. 이것을 몬테네그로 사람들이 막 반발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이걸 우리 한국에 적용해 보십시오. 왜 한국의 동맹국이지만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면 핵전쟁 같은 것이 일어난다고 그럴 때 왜 우리 미국의 이 아들과 딸들이 거기에 가서
희생해야 되느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죠. 네, 몬테네그로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한국과의 미국과의 동맹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다양한 관리들이 전통은 뭐 공화당, 민주당 다 네. 전통적인 동맹들을 약화시키는 것은 경제를 약화시키고 조금 전에 그런 질문들이 그렇죠. 전통적인 동맹들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이건 경제를 약화시키고 미국을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이 뒤로 밀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방향을 반대하고 싸우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회의 동료 공화당원들이 우호적인 무역 파트너들 위해 관세를 부과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는 일함에 있어서 민주당원들과 협력하고 있다. 네, 민주당은 뭐 당 차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의 고립주의를 반대하는 것이고 개입주의를 그동안에 전후 그 미국이 세운 세계 질서를 유지하자 그런 입장이고 공화당원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자신의 국방장관인 제임스 매티스는 미국은 상호방어기구에 예를 들면 나토에 100% 헌신되어 있다. 커미티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급속히 움직였다. 이렇게 몬테네그로 같은 그런 나라 나토 동맹국이 침공을 당하는데도 거기 왜 가? 이런 입장. 나토 동맹국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경악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는 100% 나토와 함께한다. 이게 엇박자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이 강요, 이 관료들이 이 말이 다 엇박자가 지금 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 관련해서 예를 들면 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네. 김정은이 뭐 이렇게 비핵화하는데 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렇게 그걸 먹잇감으로 준 겁니다. 참 위험한 일입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할 리도 없고요. 이렇게 한미동맹을 소홀하게 한다고 하는 그것을 김정은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주한미군 감축 거기에 대해서 관리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연구 과제를 주기도 하고 또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는가? 다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 미국이 세운 이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 이걸 포기하는 그런 큰 이 그림 안에서 우리 한반도 문제를 주한미군 문제를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다시 우리 이춘근 박사님을 거론하게 되는데요. 아주 탁월한 강의입니다. 여러 가지는 너무 좋은 강의입니다. 그런데 국제정치학자로서 이런 트럼프가 가는 그 방향,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는 그것이 한국의 주한미군 그리고 우리 한미동맹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왜 설명해 주지 않는지 참 답답합니다. 미국 학자들, 여러 학자들의 책을 가지고 이제 소개하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건 미국 사람들의 퍼스펙티브, 그분들의 견해고 시각이죠. 그분들은 한미동맹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는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춘근 박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좋은 점만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가져오는 문제점들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이 전후에 세운 이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 liberal world order가 이걸 포기하게 되면 한미동맹과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한미동맹에 악영향이 미치는 건 확실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계신지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 계속 인용합니다. 이전의 행정부들의 관리들은 단연간의 세계적인 관계의 웹은 지구력이 있다고 말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우방들과 맺은 동맹이 지구력이 있다. 그 망은 빽빽하며 큰 악영향을 견딜 수 있다. 라고 콜 쉐이크는 말한다.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국내 안보 보좌관을 지냈고 현재는 런던에 있는 국제전략연구소를 운영하는 일을 돕고 있다. 네. 보수 우파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대서양 연안 국가들 간의 미국과 유럽 관계 안에서 문제들이 발생한 첫 번째 경우가 아니다.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쉐이크는 미국 대통령이 자유주의적 질서를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이 전후에 세운 그 질서, 이것을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 이것을 송두리 때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그리고 네, 그 다음 계속 인용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질서는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이전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다. 네,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뭐 점증하는 그 이민자들의 그 물결. 네, 미국은 뭐 중동뿐이겠습니까? 저 남미로부터 뭐 얼마나 어려움을 지금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맞았습니다. 또 미국이 일자리를 너무 많이 잃고 있고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네, 이런 그 미국이 세운 그동안의 질서에서 오는 그런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죠. 네. 문제가 그것이 전체적인 부정이 되게 되면 심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미동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압박이 너무 많은 해를 끼치지 않았는가를 우려하고 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우려하는 분 가운데 하나죠. 네. 우려에는 상당히 옳은 점이 많습니다. 최근에 보수적인 외교 정책 전문가인 로버트 케이건은 보수 우파입니다. 미국의 보수 우파 로버트 케이건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네, 워싱턴 포스트, 뭐 뉴욕 타임스, 뭐 다 거기 나온 글은 다 리버럴이다. 그거 아닙니다.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달려 있죠. 네. 그리고 팩트는 뭐 그건 뭐 좌파 우파가 없는 겁니다. 팩트. 네. 그래서 거기서 이 사실을 우리가 취할 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비판적으로 보거나 혹은 거기에 보수 우파의 사람들이 쓰고 한 그것들까지 다 그냥 완전히 100% 이렇게 버려서는 안 되겠죠. 네. 이 케이건이 쓴 글에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 세계의 위기가 우리 위에 몰려오고 있다. 그 트럼프 대통령 편에 있는 분들은 상황이 아주 좋아졌고 아주 좋아질 거다. 세계의 위기는 완전히 사라진다. 이런 그 낙관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보수 우파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부정적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 세계의 위기가 우리 위에 몰려오고 있다. 리버럴의 견해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보수 우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것을 좀 클로즈업 하고 싶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 세계의 위기가 우리 위에 몰려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 한반도 현실, 우리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의 위기가 우리 위에 몰려오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는 여태까지 그 아주 힘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동안 너희들 봐주느라고 내가 너무 손해 많이 봤어. 이제 내가 먼저 챙겨야 되겠어. 하고 이제 문을 딱 닫아 겁니다. 이게 아메리카 퍼스트의 이 어두운 면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서 미국을 강화시켜서 미국이 계속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밝은 면이고, 또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나 또 한미동맹에 관해서나 이런 것들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될 때, 또 이 미국 우선주의와 트럼프의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의 포기, 이런 것들은 우리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주요 원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의 보수 우파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 트럼프의 지지자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지지자입니다. 트럼프의 많은 정책에 대해서 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이 한반도의 정책에 있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이런 면에 있어 어떤 분들은 그 우려다. 아까 또 이충근 박사 얘기를 다시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미연합군사훈련, 그것은 돈이 많이 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상을 할 때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면이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런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우파의 그 국제 정치학자가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때 이 말씀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또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의 포기가 한미동맹 약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하는 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고, 네, 그래서 그런 그 트럼프의 그 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네, 뭐 유럽에서 일어났던 뭐 그 일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하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빠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그 미국의 정보국들이 하는 얘기, 2016년 대선 때 러시아가 거기 개입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기자회견할 때 국제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때 옆에 푸틴 옆에 놓고, 푸틴은 그 말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푸틴에게 힘을 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문제 아닙니까? 왜 이충근 박사님의 그 명강의에서 이런 얘기가 왜 안 나옵니까?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 얘기만 합니까? 저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은 이런 양면을 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충근 박사님의 강의는 명강입니다. 네. 이건 제가 빼놓지 않고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고립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그렇지만 개입주의가 여전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한미군을 22,000 이하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아주 딱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딱 아주 이 열쇠를, 자물쇠를 채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미의회와 우리는 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미의회와 우리는 이 외교를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합니다. 많은 우리 그 본토에 있는 분들은 외국에서 있는 사람들만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본국이 움직여야죠. 본국 정치인들이 움직여야 되죠. 뭐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뭐 대한애국당, 이런 그 당 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힘이 있는 것이죠. 그걸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참 문제인데요. 네, 민간 차원에서라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미동맹을 우리가 강화하는 일을 위해서 행동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에베소 1장에 보면 모든 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고 여기에 말씀합니다.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예레미야 29장에 이렇게 한 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주 밝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작게는 한반도의 역사, 그리고 세계적인 역사를 이렇게 봐도 이 밝은 때가 있고 어두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앙의 시기가 있고 심판의 시기가 있고 절망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시기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관한 하나님의 장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아마
하나님 외에 누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긴 우리 하나님의 밝은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밝은 뜻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 두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이 세상에 전해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헌금과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같이 전해 주십시오. 국내에서는 정보를 그리고 해외에서는 페이팔을 사용해 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에 이 정보를 사용해 주시고 캐나다에서는 코스트 캐피털 세이빙스 뱅크 이 정보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즈에서 보실 수도 있고 또 이 www.21church.com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정보가 잘 거기에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이렇게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마친 후에는 애국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를 곧 가지게 됩니다. 나라를 염려하는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또 격려를 서로 하는 그런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을 또 초대합니다. 저희들은 서리에 있습니다. 주소가 있으니까 참조해서 오시기를 바라고요. 녹화를 위해서 주일 오후 2시 이전에 예배당에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한 온 세상의 한인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